제가 오늘 인터뷰도 하고 앞으로 과제도 내드리고 강의도 제공하면서 실제로 성과가 나는 데까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열심히보다는 그냥 잘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만났잖아. 네. 그리고 이제 한 5일 정도? 6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강의 다 들었어? 강의, 네, 한 두세 번 정도 돌려봤던 것 같아요. 돌려보면 보통 뭐 얼마나 걸렸어, 시간은? 강의가 제가 보기로는 전체적인 4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강당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 잡으니까 그래도 한 번 보는데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 정도 제가 계속 좀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멈췄다가 뭐 적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걸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거의 다 외우려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원래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시험을 보거든. 시험을 보고 이제 점수를 매겨. 그리고 1등한테는 더 좋은 상품을 드리고 뭐 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뭐 꼴찌한다고 뭐 이렇게 혼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네. 이렇게 즉석에서 내가 한 10문제 정도만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텐데 네. 지금 민규는 오늘 처음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네. 물어보는 거에 그냥 최대한 아는 만큼만 네. 말해주면 돼. 네네네. 첫 번째 질문은 네. 개인 계정, 그러니까 메타에서 네. 개인 계정당 비즈니스 계정은 몇 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안에 광고 계정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제가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개인 계정은 일단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비즈니스 계정은 2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당 광고 계정을 5개씩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제한은 없지만 그 전에 계정에 대한 좀 계정 잘림이나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비즈니스 계정 2개, 광고 계정 10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봤습니다. 광고 계정 10개야? 근데 개인 계정까지 합해서 11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처음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면 5개까지 바로 안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쓰면 또 늘어나거든. 그래서 보통은 5개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비즈니스 계정 안에 100개까지도 광고 계정을 늘릴 수는 있어. 그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네. 픽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픽셀을 왜 심는지. 그것 제가 픽셀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이 전환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픽셀을 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픽셀에 이제 어찌됐든 그 광고, 내가 실행한 광고의 그 모수가 픽셀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때 뭐 맞춤 타겟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맞춤 타겟 말고 또 뭐가 있지? 유사 타겟이. 맞아. 네. 픽셀 같은 경우는 말한 대로 이제 뭐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모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모듈을 가지고 이제 유사 타겟이나 맞춤 타겟을 만들어서 그 타겟한테 광고를 보여주면 또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픽셀을 이제 심는 거지. 어디에 심는 거지? 저희 랜딩 페이지에. 맞아. 네. 세 번째 문제는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틱톡 중에 대체로 DB의 품질이 좋은 매체. 순서대로 한번 말해볼래? 첫 번째로는 구글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타. 그리고 네 번째는 틱톡. 맞아. 네.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는 좀 효율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DB가 뽑히면은 굉장히 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광고주 분들도 구글 DB를 좀 선호하긴 해.
질이 좋아서. 근데 이제 메타나 틱톡으로 갈수록 좀 질이 안 좋다라고 평하는 분들이 많지.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4가지 매체 다 하지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부터 하라 했지? 메타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왜냐면 메타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카카오랑 틱톡은 거의 메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틱톡 하고 구글 하면은 이제 다 마스터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문제는 신규 계정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로그인을 한 뒤에 네. 왜 왓치 영상을 계속 틀어놓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뭐 광고를 돌리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어쨌든 신규 계정이다 보니까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계정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쿠키를 쌓는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 이게 메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아이디가 있더라도 좀 오래된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바로 광고를 돌리게 되면 페이스북 메타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계정에 대해 신뢰가 없으니까 광고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뭐 쿠키 같은 거 이렇게 쌓는 거는 내가 영상을 직접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은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럼 알아서 계속 영상이 재생이 그냥 되는 건가요? 그치.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요일과 시간 세팅이 되는 예산은 일일 예산과 총 예산 중에 어떤 것일까? 제가 광고를 아직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총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총 예산인데 이제 네. 여기서 네. 강의를 끝까지 듣다 보면 이 총 예산 요일과 시간 세팅이 메타에서는 총 예산에서만 되거든. 네. 근데 카카오랑 틱톡은 어땠지? 그냥 일일 예산에서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맞지?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야. 그다음에 트래픽 광고랑 네. 참여 광고랑 장점 한 가지씩.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트래픽 광고는 어찌됐든 링크를 많이 누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좀 CPC가 저렴하다? CPC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참여라고 하셨죠. 참여 광고는 어찌됐든 이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DB를 입력을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내 광고를 많이 노출을 하니까 전환율이 높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금 이거는 판매 광고를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렇구나. 참여 광고는 댓글이나 약간 좋아요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다였나요? 그치. 참여는 이제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목표니까 아무래도 뭐 참여하는 확률을 높지. 방금 처음에 말했던 거는 이제 판매 캠페인으로 했을 때 이제 판매 캠페인은 뭔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보를 넣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전환율이 높은 편이죠.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지. 그리고 다음 문제는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는 모든 광고를 볼 수 있는 기능은 사이트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라고 기억을 맞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디서 보지? 구글은 비슷하게 광고 라이브러리 똑같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맞아. 구글도 광고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지. 네. 근데 이름이 제가 그 사이트명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다음 문제는 테스트 예산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이거 제가 보기로는 머천트 단가랑 그리고 승인율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천트 단가 곱하기 이제 승인율로 이제 하루 예산을 정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승인율 80%야. 그러면 얼마를 세팅해야 돼? 그럼 하루에 8,000원을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맞아. 그 다음 문제는 제휴 마케팅 플랫폼 사이트 이름 5개.
일단은 템핑, 마켓클럽, 그리고 뭐 DB센스, 뭐 DBDB딥, 그리고 에드픽, 에듀페. 네, 에드팟, 에듀팟도 있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기억나는 거 있다? 또 기억나는 거는 아까 마켓클럽 했나요? 응. 아, 근데 뭐 5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랑 네. 키워드 광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키워드 광고랑 차이점. 페이스북 광고하고 구글 광고의 차이점이요. 키워드 광고요. 일단은 페이스북은 어찌됐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검색 광고도 있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한 사람들한테 이 검색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광고? 그런 차이점인가요? 뭐 그런 차이점도 맞긴 한데, 네.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이나 카카오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잖아. 네. 그리고 그 보는 사람이 클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순간의 찰나에 그걸 보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DB 질이 좀 낮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던 건데도 이게 관심이 생겨서 그냥 넣어보는 거거든. 근데 키워드 광고는 이제 내가 검색을 해야 그 광고가 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보통의 광고주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랑 키워드 광고랑 둘 다 해보면 네. 키워드 광고가 훨씬 질이 높아.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왜냐면 맨 위에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했을 때 맨 위에 광고가 뜨게 하려면 네. 입찰가가 높아야 되거든. 입찰가가 높으려면 이제 경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경매를 했을 때 네. 입찰가를 높게 쓰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 네네네. 근데 또 너무 높게 써가지고 그 가치보다 더 높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또 너무 낮게 쓰면 우리가 낙찰을 못 받는 거죠. 노출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눈치 싸움도 약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 통계를 보고 해야지.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네. 머천트를 선택할 때 네. 승인률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승인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단은 승인율이 높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승인률 아까 전에 네. 우리가 테스트 예산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다 그랬지? 단가랑 승인율을 곱해서. 그럼 만약에 승인률을 몰라. 네. 그러면 테스트 예산을 어떻게 정할 거야? 테스트는 예산을 못 정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안 돼. 네. 그냥 광고 태워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얼마에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얼마나 이제 승인이 되는지 한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뽑아보면 대충 통계가 나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머천트의 승인률은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테스트 예산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광고비를 태우기가 부담스럽잖아. 네. 그러니까 테스트 비용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승인률을 모르면 그 테스트 예산을 못 정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승인율이 안 나와 있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이제 고객센터에 물어봐. 전화로요? 아니 뭐 카카오톡 피칭이나 이런 걸로. 전화는 잘 안 받을 거고 물어봐서 네. 이제 평균적으로 승인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까지는 알려줘.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DB를 뽑을 때 막 어그로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DB질이 너무 낮은 거야. 네네네. 그러면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승인률에 비해서 내 승인률은 낮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질을 좋게 뽑으면 그 평균 승인률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도 승인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게 맞는데 이제 마케터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의 입장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유효 수익률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다 내봤는데 네. 그래도 뭐 거의 다 대답을 하는 거 봐서는 뭐 강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건 아니구나. 좀 그래도 외우려고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나. 감사합니다. 근데 강의 들으면서 네. 좀 어땠어? 일단은 이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들었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분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먼저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직접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아마 계속 돌려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까먹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듣고는 정말 못 따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네. 계속 돌려보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강의 찍어놓은 게 워낙 많으니까 매일 기수마다 다 찍어서 녹화를 해놨으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또 내용이 조금 다 다르거든. 네네네.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게 강의한 옆에 펼쳐놓고 그 다음에 세팅해보고 해야 돼. 세팅하는 거는 한 10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소재 만들고 네. 랜딩 페이지 만들고 이게 좀 감 잡는 게 시간이 걸리지. 근데 강의도 보니까 이게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것도 다 반영이 일단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매 기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의가. 맞아. 왜냐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매 네. 회마다 뭐가 기능이 바뀌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매번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뭐 그 광고 모델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능이 생겼거나 하면은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응. 강의 녹화를 하니까. 그 강의 보면서 네. 궁금했던 거 질문 같은 거 정리해왔다며. 네.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좀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래도 이게 제가 직접 해봐야지 이 질문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큰 질문만 제가 좀 모아왔는데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머천트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이 수량이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머천트는 10개가 있고 뭐 어떤 머천트는 뭐 하루에 뭐 100개까지가 있는 머천트도 있고 그래서 머천트를 고를 때 이 수량을 어느 정도로 봐야지 좋은가가 좀 궁금해가지고. 수량이 많으면 좋은 건지 적으면 좋은 건지 뭐 요거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수량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선의 머천트를 고르면 되는지 만약에 10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수량이 많은 걸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뭐 굳이 기준점을 정해주자면 하루에 한 30개 이상은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것도 수량만 보면 안 되고 많이 빠지고 있는지도 봐야 돼. 만약에 10개밖에 없어.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10개를 다 먹을 수 있거든? 네. 내가 해가지고 뚫으면? 네. 근데 만약에 5개에서 뭐 100개가 있어. 100개라고 할게. 100개가 있는데 막 5분마다 하나씩 줄어들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수량 많고 잘 안 빠지는 거를 내가 뚫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안 빠지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빠지면서 수량도 많은 거를 나눠 먹으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경험 쌓기에도 좋고 그리고 벤치마킹 할 것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수량이 많으면서 좀 빠지는 거 남들이 하는 거를 많이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제가 또 이 머천트를 보다 보니까 안 되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은 머천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SNS 채널 홍보 불가라고 적어놓은 머천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광고도 안 되는 건가요? 그치.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지.
SNS 채널이라고 하면은 뭐 메타나 카카오나 틱톡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뭐 키워드 광고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유상 광고만 해라 이런 머천트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이럴은 하지 말고 광고로만 DB를 뽑아라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 플랫폼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아,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뭐 카톡이나 뭐 전화로 이렇게 그치. 물어보는 게 더 낫나요? 그치. 그래야 이제 그 머천트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지. 아, 근데 일단은 SNS 채널 홍보 불가라고 하면 메타나 틱톡이나 카카오는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이런 거는 제가 할 때는 뭐 제외를 일단은 하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머천트를 고르게 될 텐데, 어쨌든 강의에서 이렇게 머천트를 고른 후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라 라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또 그 위사형만의 이런 루틴이 있는지. 일단은 내가 뭐 어떤 머천트를 정하면 그 타겟을 분석하고 그 타겟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했잖아. 네네네. 강의에서는. 네네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도 새로운 머천트, 그러니까 광고주를 만나면 그 시장 조사는 똑같이 해. 근데 지금의 내가 제휴 플랫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네. 이미 예전부터 조사해온 게 많기 때문에 뭐 키워드 검색이라던가 뭐 타겟 연령, 성별 이런 거를 다 찾진 않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의 루틴은 사실 초보자들을 따라할 만한 루틴은 아니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네. 뭐 어떤 거를 뚫었어. 뭐 보험을 뚫었어. 네. 그럼 보험은 대충 뚫어봤으니까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지 그 경험이 쌓인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굳이 이제 막 찾아보지 않아도 네. 금방 또 뚫을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삼성화재가 있고 뭐 현대해상이 있어. 네. 근데 현대해상 거를 뚫었어. 네. 태아보험을 뚫었어. 그러면은 삼성화재에서 뭐 태아보험 있다고 쳐볼게. 뭐 잘 몰라. 네네. 근데 거기서 나온 태아보험 상품도 현대해상 할 때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갈아 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업종은 똑같고 상품이 비슷하잖아. 아. 근데 물론 내세우는 혜택은 다르겠지. 그거를 조금 그런 부분만 조금 바꿔서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태아보험이라고 하면 왜 태아보험을 들겠죠? 태아보험, 일단 보험을 그냥 드는 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치. 그냥. 그거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본질은. 어느 회사에서 태아보험을 상품을 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만 뚫어도 그 다음 브랜드에서 뭐가 나왔을 때 또 바로 뚫을 수가 있는 거지. 렌트카도 마찬가지야. 렌트카 같은 경우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N카가 있고 뭐 다른 게 있어. 네네네. 뭐 어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 네. A에서 렌트카를 광고를 했어 내가. 네. 근데 B 렌트카 회사에서 홍보하는 그 내용과 A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A를 뚫으면 B를 뚫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사실 이거는 루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만의 이제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치. 되는 거네요. 처음에는 그 경험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어떤 A라는 머천트를 하기로 했으면 네.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내가 강의에 담아 놓은 거지. 아예 경험이 없을 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게 페이지를 어찌됐든 만들어야지 광고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페이지를 만들자마자 광고를 돌려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돌려도 되긴 해. 네. 돌려도 되는데 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페이지를 만들자마자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일단 계정이 안정화 작업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평소에 많이 썼어. 내가 계정을 많이 써왔고 페이지도 만들어 놨었고 뭐 페이지에 좋아요도 막 누르고 뭐 그런 활동을 해오던 사람이면 네. 뭐 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광고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바로 만들어서 광고 돌렸을 때 네. 이제 비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계정 잘림이라고 볼 수 그치, 있나요? 뭐 페이지가 비활성화 되는 거지 그거는. 뭐 광고 계정이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묵히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 전에 동영상을 봐야 된다 뭐 문제를 냈었잖아.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후크를 좀 짜놔야 좀 안전하게 광고를 돌릴 수가 있다. 그럼 어찌됐든 아까 전 이야기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제 뭐 로그인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이제 만들고 약간 거기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카드 등록을 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통화 설정을 할 때 이게 원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달러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달러로 하거든. 달러로 하는데 네. 이게 좀 원화로 하면 이제 해외 결제 수수료가 붙는 거고 달러로 하면은 이제 환율을 계산해서 광고비를 봐야 돼. 그 차이가 있어. 근데 사실 뭐로 하나 뭐 돈을 뭘로 한다고 막 이렇게 돈이 덜 나가고 더 나가고 그 차이는 많이 없는데 네. 뭐 특히 초보 입장에서 뭐 하루에 10,000원 써. 네. 근데 10,000원 쓰는데 그 달러로 하냐 원화로 하냐 그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뭘로 하든 상관은 없다. 크게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페이지랑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개인 계정으로도 광고를 돌릴 수가 있고 비즈니스 계정으로도 광고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 계정으로 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돌리는 게 좋은지 이게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정 그러니까 뭘로 돌린다고 해서 네. 광고 효율이 달라지거나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 근데 비즈니스 계정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권한을 넘기거나 네. 권한을 받거나 페이지도 권한 줄 수도 있고 픽셀 같은 것도 권한을 줄 수 있고 다른 계정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쓰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사실 개인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계정을 꾸준히 그냥 쓰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치. 근데 뭐 개인 계정은 그렇다고 쓰지 말아야 한다 이건 아니야.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런 것도 있나요? 근데 칼럼을 보면은 아마 알 텐데 수강생 칼럼을 보면 네. 근데 초보자들이 그것까지 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기도 하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광고 소재를 이제 만들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근데 썸네일을 보면은 이 버튼 이미지처럼 만든 썸네일도 있고 아닌 썸네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위사 형은 어떻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신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뭔가 버튼처럼 생긴 게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책을 보면 네. 내가 한번 보내줄게. 그거를 끝나고. 네. 원래는 그 이미지 안에 뭔가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돼. 정책에 위반일 때. 근데 그거를 넣었다고 해서 또 광고가 통과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하다 보면 알 텐데 네. 정책을 어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광고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머신이 하기 때문에 AI가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따지기도 뭐해. 그렇겠네요. 만약에 거절이다. 네. 거절이 나면 이미지 해상도만 바꾼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카피를 이모티콘을 넣었다가 뺀다던가 네. 뭐 그렇게 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다 똑같은데 계정을 다른 계정에다가 세팅해봤어. 네. 그럼 또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이 없는 분야인데 네.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네. 그냥 뭐 계정을 바꿨더니 통과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거절이 났을 때 네. 계정을 바꿔보기도 하는 거지. 해상도를 바꿔보기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수정을 해보는 거지. 사실 이건 뭐 운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치 뭐 운의 영역이라고 봐야지 사실상. 왜냐면 거절을 나는 거는 네. 뭐 어떤 경우에서도 거절을 날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거절하면 하기가 싫어지지.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거절을 난 거는 적어도 돈을 빼간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다시 세팅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머천트를 봤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쪽이면은 타겟이 이제 정말로 교육을 받는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타겟이 사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머천트를 하나를 할 때 소재를 학생용 하나 하고 학부모용 하나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 포괄적으로 소재를 만드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타겟을 굳이 좁히진 않아. 그러니까 뭐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 네. 둘 다 따로따로 소재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네. 나는 일단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그리고 무타겟으로 해보기도 하고 나이대만 설정해서. 그러면 소재는 그냥 거의 하나로 통일해서 간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이게 DB가 안 나와. 네. 그러면은 또 바꿔도 보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뭔가 안 뚫려.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타겟을 나눠보기도 하지. 근데 보통 무타겟으로 해보면 네. 이 통계상으로 어디에서 DB가 들어오는지 보이기 때문에 뭐 그걸 보고 이제 학생만 타겟을 할지 학부모만 타겟을 할지 그거를 결정하기도 하지.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진짜 직접 그냥 해보고 그렇지. 그리고 이 지표를 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뭘 하든 사실 해보고 네. 이게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나 틀 같은 건 있어야겠지만 네. 뭔가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잖아. 네. 내 광고를 사람이 보고 뭔가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은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저도 그냥 일단은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까지 했는데 네.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네. 다음 만나기 전까지 뭐 어떤 거를 해볼지 대략적으로 생각한 건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격증 카테고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재테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좀 새로운 머천트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정해놓은 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아직 따로 없어요. 없어? 네, 그냥 뭔가 카테고리가 항상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치.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새로운 거 나오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거는 아직 정해놓은 거 따로 없어요. 아마 이제 만들고 다음에 오면은 네. 내가 좀 많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보통 이제 강의는 이렇게 아까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놓고 네. 그대로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가지고 보면서 피드백을 할 거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물어보고 네네네. 하면서 이제 한 5일 정도 있다가 또 네. 만나죠. 알겠습니다.